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목요일에 있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때문에 수업을 듣지 못한 3반, 6반, 7반을 위한 강의입니다. 다른 반 같은 경우는 이 내용들을 한번 짚어주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험 때문에 짚어주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보고서 시험에 중간고사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다 이렇게 짚어줄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지 살펴보고 뒤에 있는 문제, 네 문제풀이 할게요. 자, 학습지 9쪽을 보시면요. 생체촉매에 대해서 나오죠. 생체촉매라는 것은 효소라고도 하는데 이 생체촉매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생체촉매가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데 이 물질 대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두 가지가 있어서 이 각각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무엇인지 알고 각각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얘까지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한 에너지 출입에 대한 그래프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고요. 뒤로 넘겨서 10쪽에 넘어가면요. 이제 이 생체촉매인 효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이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무엇인가?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반응열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앞에서도 잠깐 그래프로 나왔는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반응이 진행될 때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다르게 일어나는지 그래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효소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질특이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효소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특징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내용들은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반응 온도라고 해서 이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면은 변성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효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11쪽으로 넘어가면은 카탈레이스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실험은 이제 과학탐구 실험 온라인 수업 때 실험 영상으로도 보여준 실험인데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한다 라는 내용이죠.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효소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효소의 활용. 이 효소라는 건요. 생명체 내에서도 작용하지만 밖에서도 작용해서 쭉 여러 효소가 사용되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봐서 이제 문제풀이를 할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풀이를 해봐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 하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는 뭘까요? 가. 빛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가는 광합성에 해당하겠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 H2O가 빛 에너지를 받으면 뭐를 생성하는 거? 포도당을 생성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산소가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한다고 했어요? 그쵸, 세포호흡이죠. 나에는 세포호흡. 자, 이 세포호흡 과정 중에는 이제 세포호흡 과정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다라고 했어요.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은 저분자가 포도당과 같은 고분자로 합성되는 반응이고 이때 이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성되기 때문에 이를 동화작용이라고 부르죠. 동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동화작용일 땐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나옵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다 라고 했어요. 자,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요. 고분자인 포도당을 저분자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작용? 이화작용이고요.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는 밖으로 방출되죠. 그렇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기억. 가는 동화작용, 나는 이화작용에 해당한다. 맞죠? 광합성은 동화작용,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므로 맞습니다. 니은. 가와 나에서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모두 생체촉매인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디귿. 식물세포에서 가와 나가 모두 일어난다. 식물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도 있을류. 그 다음에 엽록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하고요. 엽록체에서는 광합성하죠. 둘 다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디귿도 맞다. 동물세포는 어때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광합성은 안 하는데 엽록체가 없으니까. 세포호흡은 어때요? 세포호흡은 하죠. 미토콘드리아는 있어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점이다 라는 거.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이고요. 그 밑으로 넘어가서 2번. 다음은 카탈레이스의 유무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 자,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 정도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 정도겠죠. 빨간색 그래프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을 때겠어요? 없을 때겠어요? 없을 때일 테고. 파란색 그래프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효소가 있을 때의 그래프겠죠. 자, 이 네모칸 박스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주므로 기억은 카탈레이스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다.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뭐죠? 이 주황색 화살표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이니까 A에 해당할 테고. 니은은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이다. 니은은 뭐겠어요? 그쵸? B겠죠. 디귿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로 여기가 반응물이고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 이만큼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반응열이다 라고 했어요. 반응열. 디귿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로 하니까 C라고 써주면 되고요. 카탈레이스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효소가 있을 때도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이만큼이고, 효소가 없을 때도 이 C만큼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이기 때문에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했었죠. 자,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효소의 활용에 대한 문제네요. 자, 1. 그림은 어떤 효소 세제의 성분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 효소 세제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 분해 효소,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등등의 이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기억. 단백질 분해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자, 일단 효소라는 것은요, 주성분이 뭐죠? 단백질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 효소도 주성분은 단백질이고요. 지방 분해 효소도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은 지방을 분해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지방 분해 효소는 지방을 분해하는 그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이 효소 세제에는 탄소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자, 탄소화합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탄소화합물이라는 걸 좀 정리해보면 탄소화합물이란 탄소는 원소 기호 C 이렇게 쓰죠. 탄소가 다른 원소와 공유결합을 하여 이룬 화합물을 이제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 탄소화합물에 해당하는 것들은요 매우 많은데 탄수화물도 탄소화합물에 해당할 테고 단백질도 탄소화합물에 해당하고 그리고 지방도 탄소화합물에 해당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탄산수소 나트륨 역시 탄소화합물에 해당합니다. 왜? 얘네들은 다 탄소 C와 이제 다른 원소들과 공유결합을 하면서 이룬 화합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모두 탄소가 포함되어 있죠. 자, 이 효소 세제에는 탄소화합물, 얘네가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포함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다.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다. 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은 감자즙을 이용한 효소 반응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자, 시험관 A와 B에 각각 과산화수소수 3% 과산화수소 5ml씩을 넣는다. 여기 시험관 A와 B에 과산화수소수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는 감자즙 1ml, 여기에는 뭘 넣었대요? 감자즙 1ml를 넣었고요. B에는 뭐 넣었대요? 증류수를 넣었다고 하네요. 넣은 후 A와 B에서 기포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한다. 자, 실험과정 나에서 실험 결과를 같이 보면은 시험관 A는 과산화수소수와 감자즙을 넣었으니까 기포가 발생했고요. 시험관 B에서는 과산화수소수와 증류수를 넣었으니까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감자즙에 카탈레이스 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과산화수소수 H2O2 이게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 H2O2를 뭘로 분해했기 때문에 H2O와 물과 산소로 분해했기 때문에 뭐가?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이 화학 반응을 촉매한 거죠. 촉매해줬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했어요. 산소가 발생해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건데 시험관 B 같은 경우는 증류수를 넣었기 때문에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나의 반응이 끝난 후 A와 B에 각각 3% 과산화수소 5ml씩을 더 넣고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과산화수소 또 넣었대요. 여기다가도 과산화수소 또 넣었대요. 더 넣고 A와 B에서 기포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한다. 자, 이 실험 과정 나에서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됐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남아있는 과산화수소가 없을 텐데 여기다가 과산화수소를 더 넣었어요. 더 넣으면 또 이렇게 반응이 진행될까요? 진행되죠. 왜냐하면 이 반응을 촉매시킨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효소는 재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재사용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다시 들어온 과산화수소를 이 카탈레이스가 또 다시 분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의 결과 시험관 A는 기포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험관 B는 증류수만 넣었기 때문에 효소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가 가나요? 네. 보기를 보면은 기억. 나의 A에서 발생한 기포에는 산소가 있다. 나의 A에서 이 발생한 기포에는 산소가 있다. 무슨 기체 때문에 기포 발생하는 거라고 했어요? 산소 때문에 기포 발생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기억 맞습니다. 니은. 감자즙에 카탈레이스가 있다. 과산화수소를 H2O2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효소 뭐라고 했어요? 카탈레이스라고 했어요. 카탈레이스가 있다. 맞죠? 디귿. 기포가 발생하면 기억에 해당한다. 디귿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 네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이번 수업 시간에 풀어준 문제 한 번 더 점검하고 꼼꼼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